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요,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위너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남자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잘 네. 지내셨죠? 네, 전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뵀는데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이 반등이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차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본인 이 노란톡방도 홍보 멘트도 해주셨네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위너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또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1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외에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 코너 전문가님께서 변동성 장세는 언제까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일단은 변동성 장세는 기본적으로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두 번의 이슈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결론적으로는 지정 리스크가 완화됐냐, 네. 그다음에 다시 불확실성으로 해소가 되냐, 이 차이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재차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큰 이슈는 그거였죠.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국내 시장 반등이 시작되는 거야. 글로벌 증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금요일 날에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세 가지 이슈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해소가 되냐 완화가 되냐 이 차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내일 있을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게 갈지 적게 갈지 아니면 반등이 시작될지 이 세 가지 이번 주 이슈를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시장 상황에 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번 주 이슈 월요일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현재 지금 금요일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 전에 완화가 됐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 철수를 한다. 먼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토, 유럽연합이죠. 네. 나토에서
못 믿은 거예요. 자, 못 믿어서 철수하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해서 위성 사진으로 실제로 보니 오히려 러시아 군이 병력이 더 많이 늘었고 점점 이렇게 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왔었죠. 자, 그러면서 금요일 날 이슈가 빵하고 터져버렸죠. 자, 어떤 거냐?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폭격이 4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친러시아 반군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두 병력이 이제 포탄이 터지고 말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친러시아 반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 우리는 방어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친러시아 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지금 서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전쟁 2위 국가예요. 아무래도 2위 국가다 보니까 러시아 군 같은 경우는 병력만 한 300만 명 이상이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둘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훨씬 더 우위적으로 전쟁을 승리할 거로 보고 있고요. 전쟁이 정말 나면 안 되겠지만 자, 그리고 전쟁이 나던 안 나던 결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그리고 밀, 곡물 쪽이죠. 그 다음에 유가 이 세 가지의 가격을 수혜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월 20일 내일이죠. 내일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거냐면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만약에 상승을 하거나 예상치에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말은 즉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우리가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자, 경기가 좋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지수의 상승이 네.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악재가 언제 풀릴지도 몰라. 그럼 더블 악재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변동성을 줄 거고 아마 약세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있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악재는 하나가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던 건데 결론은 연준이 긴축 우려, 불확실성이 지속되냐 안 되냐. 다음 달이죠,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재료 다 아시겠죠? 금리 인상과 결론은 몇 포인트 이 두 가지인데 자, 아직까지도 얘네는 해소를 못 시켜주고 있어요.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바로 어떤 거냐? 금리 인상은 할 거예요. 다 아시죠? 근데 몇 회 할 거냐? 이것도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약 4회에서 5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0.5포인트까지도 올릴 거란 것도 이미 시장에 녹아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있었죠. 오늘 그 JP 모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올해 2022년도 올해 최소 9회 정도 할 거다라는 이런 또 발언을 해버렸죠. 자, 이런 발언이 나오면 결국에는 시장에는 하회할 수밖에 없다. 재료가 좋지 않다. 악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예상하는 거는 결국은 3월달 다음 달을 봐야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연준에서는 그렇게 금리 인상을 뭐 올해 9회 이상 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대로 5회에서 6회 이 사이로 갈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바로 뭐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한 0.5포인트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3월 15일이죠. 3월 15일에 FOMC 회의가 나왔을 때 결국엔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대로 가냐 안 가냐 이것만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악재는 이제 없다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내일 있을 뭐 소비자 신뢰지수, 뭐 FOMC 회의 이것도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좀 결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을 그냥 아예 안 하던 네. 그냥 좀 죄송하지만 전쟁을 이렇게 하시던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간을 길게 끌면 끌수록 사실은 좋거든요. 그렇겠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게 제가 어떤 거예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결론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가스가, 가스 가격, 그 다음에 유가. 요즘 시발유 가격 얼마죠? 뭐 가장 싼 데가 뭐 1,850원. 결론은 저희 소비자가 다 이렇게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러시아 같은 경우 수출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자,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면 얘네는 전쟁을 하던 안 하던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곡물이죠. 곡물은 세계 수출 20%입니다. 자, 만약에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그 영토를 획득을 했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는 30에서 40%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은 전쟁을 이렇게 뭐 하던 안 하던 대치만 하더라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보는데 저는 이게 단기냐 장기냐 이게 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청자분들 여기서 뭐 가스 관련주 사야지, 뭐 유가 관련주 사야지, 뭐 곡물 관련주 사야지 안 하셨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생겼을 때 어떻죠? 뭐 2,000명 생겼대. 자, 3,000명 생겼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미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유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30달러 이상 돼야지 한번 움직일 거예요. 곡물도 똑같고요. 천연가스도 똑같고요. 이미 시장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한두 번으로는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큰 상승을 볼 수가 어렵죠. 요즘에 보시면 이런 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뭐 관련주를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익절을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과감히 여기서 익절을 먼저 챙기시는 게 우선순위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미 너무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오래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제는 익절을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또 5종목 다음 코너에서 또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이 종목들이 익절하는 대신 다른 종목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이야기 속에서 이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SH에너지화학 가지고 오셨는데 우크라이나 가스관 폭발에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16%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사실 가스 관련주 하면은 GSE가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GSE 같은 경우도 오늘 어쨌든 갭상승을 시작했지만 차익 신호 매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GSE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 수급이 SH에너지화학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사 자체는 가스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얘는 무슨 회사냐? 합성수지 및 화장품 원료 제조하는 업체예요. 자, 시청자분들 이런 걸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천연가스 관련주야라고 보시면 바로 자회사죠. 자회사 SH에너지가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고 약 2008년이니까 약 한 14년 전에 이미 현재 법인을 설립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관련을 볼 수 있는 게 셀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셀가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로 부각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가스 관련주 하면은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먼저 치고 가는 종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중간이나 거의 뒤에 있었다가 이제 치고 가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수혜를 받았던 GSE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차익 신호 매물이 나왔고 이 수급이 SH에너지화학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4분기에서 흑자 전환을 했네요. 자,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냐 단기냐 이것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나 지금 SH에너지화학 뭐 들고 있는데 라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빠른 익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나 손절 라인이라고 하신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추후에 매수 시점,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릴 것 같고요. 자, 다음 넘겨서 보면은 자, 여기 재무제표를 잠시 보면은 2018년도부터 이제 작년 12월까지 자, 보시면 매출액을 보시면 1,800억, 1,400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00억 점차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올해 4분기죠. 매출이 재차 1,398억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지속적인 적자였습니다. 지속적인 적자였고 자, 올해 들어서 이제야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자,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960원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맥점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꼬리를 달고 결론은 그 1차 저항 라인인 1,700원대, 1,700원대 지금 저항 라인이 2번 이상을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1,700원 저항 라인 뚫지 못하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 바로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까만색 선하고, 자, 그리고 회색깔 선, 그리고 녹색 선, 이게 중장기,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이 캔들 자체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만약에 돌파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상승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SH 화학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170원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1170원 돌파 안착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13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H 에너지 화학에 대해서 오늘장 특징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GSE는 오늘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만 10%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또 SH 에너지 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 종목 어떻게 될까요? 다음 종목은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 KCT입니다. 네, KCT EU가 이 디지털 유로 도입 긍정적인 검토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요. KCT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2% 상승세 보여주면서 7,010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여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전반적인 좀 빨간불 킨 모습이었는데, 한네트도 오늘 4.5%, 로지시스, 한국전자금융 2%대 상승세 있었습니다. 네, KCT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KCT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CDBC 관련주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이미 대장이 좀 정해져 있어요. KCT 같은 경우도 좀 천연가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CDBC 관련주나 뭐 한네트 이쪽이 어쨌든 대다수 좀 대장을 많이 치고 나갔었는데, 기존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결론 이 수급이 또 한 번 더 차익실현 매물을 하면서 KCT를 옮긴 것 같고요. 자, KCT 같은 경우는 일단 금융단말 시스템 및 특수단말 시스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CDBC 관련주 당연히 아실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베이직 올림픽과 관련이 있죠. 자, 베이직 올림픽과 어떠한 관련이 있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어쨌든 디지털 화폐를 위안화로 하겠다. 이 말은 지금 뭐냐? 이제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오잖아요. 뭐 관계자들도 오고. 자, 그럼 이제는 중국 자체 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위안화하면서 쓸 수 있다. 자, 이런 소식에 의해서 얼마 전에 급등을 했었는데, 한 번 더 급등했었던 소식은 왜 급등을 했냐라고 본다면, 자, 이겁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하루 평균 하는 결제 금액이 200만 위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루 평균 결제하는 금액. 200만 위안이면 얼마죠? 자, 하나로 따지면 약 한 3억 8천만 원 정도. 1일. 네. 자, 생각보다 많은 수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90% 이상이 이제 중국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중국 선수분, 중국 뭐 관계자분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이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하루에 3억 8천만 원어치 결제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현재 많이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바이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지털 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번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백악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 디지털 화폐에 좀 집중을 하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출시를 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가능성이 되는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 봤었을 때는 디지털 화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KCT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대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너무 한 종목에 쏠리다 보니 KCT로 옮겼고요. 자, 그리고 나서 KCT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때는 적자였고 3분기, 4분기 이제 들어서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한 건데, 매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굉장히 작아요. 300억, 200억, 200억,
그다음에 올해는 13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매출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단기 순이익 또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KCT 오늘 16% 급등을 했지만 아마 내일 또 갈까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KCT 지금 익절 단계에 있으신 분들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요. 요즘에 빠른 익절이 왔을 때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오래 들고 있는다고 해서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요. 오래 들고 있는다고 해도 상승할 여력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잠시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하방 추세를 보고 있어요. 자, 위에 빨간 선에 이제 제가 동그라미 이제 4개를 쳐놨고, 자, 밑에 빨간 선 동그라미 3개를 쳐놨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위에는 저항이 되고요. 자, 밑에는 지지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3번의 저항을 맞았고, 결론은 아직까지조차도 8,000원인 이 부근 저항을 뚫지 못했다. 이 말은 즉,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하방 추세에서는 결론 상승 추세를 전환하려고 한다면 이런 재료 오래 걸리는 재료입니다. 사실은 너무 단기간에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8,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방 추세다. 자 그렇다고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 61일평과 지금 122일평 이 부근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7,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6,500원 이 7,000원 부근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홀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익절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익절 먼저 챙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히든 종목 5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한테 선물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2종목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5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매수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위너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제 방송 시간 30분 채 남았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주시광 필살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자 5종목을 갖고 왔지만 여기서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그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기 이전에 섹터를 봐야 되고 뭐 크게 봤을 땐 테마를 봐야 되잖아요. 저번 주에 가장 핫했었던 테마가 어떤 건지 당연히 아시겠죠? 지난주에 어떤 종목이 리오프닝 맞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맞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고요. 자,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당연히 여기서 봤었을 때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관련주도 엄청 많고 뭐 화장품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승의 순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상승의 순서도 있고요. 네. 자, 이게 그럼 왜 상승을 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위너의 이번 주 관심 테마는 리오프닝 관련주고 자, 이 3가지만 보시면 돼요. 결국엔 또 코로나랑 관련이 있죠. 자, 유럽과 미국 마스크 해제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유럽은 자가격리 검사 이제 안 하고요. 자, 한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하고 있고요. 이 3가지만 일단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얼마 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해제를 했습니다. 자, 마스크를 해제하면서 어떻게 됐죠? 마스크를 해제하면서 결국은 처음에 실외에서만 마스크를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하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단계죠? 결론은 지금은 제가 만약에 유럽에 있는 유럽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코로나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검사도 맡아야 됩니다. 하지만 유럽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많은 층보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제는 일상 감기다라고 이제 진행 중이고요. 오. 제가 이거 한 2주 전인가 첫 방송 때인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셨죠. 엔데믹에 네, 관련해서 네. 아마 이렇게 될 거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주도 안 된 시간에 맞아요. 한 3주 이런 전에 일이 예, 말씀드렸던 것 일어났네요.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을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고요. 자, 얼마 전에는 그 디즈니랜드에서 실외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스크를 해제를 했죠.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롯데월드를 갔는데 네. 이 롯데월드에서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감기가 걸렸다고 못 들어가나요? 아니요,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나요? 아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 결론은 뭐냐면 미국조차도 이제는 일상 감기를 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봤었을 때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었을 때 확진자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조차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반포 손을 놨다. 네, 손을 놨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자가 면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 앵커님 혹시 아세요? 만약에 코로나가 한번 델타 변이 때 걸렸어요. 네. 자, 그럼 재차 코로나가 재확진될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3%입니다. 아, 3% 미만이에요. 3% 미만이군요. 자가 면역,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결론은 자가 면역이 생길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일상 감기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뭐야?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부터 보라고? 당연히 보셔야겠죠. 자, 그게 왜 그러냐? 한국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불과 우리가 지금 10만 명 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이제? 아니요, 한 한 달이 달 아직 안 뭐예요? 됐죠?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2천 명일 때, 와, 2천 명 어떡하지? 맞아요. 5천 명 어떡하지? 와, 10,000명이래. 근데 제가 10,000명 때만 해도요, 제 주위에 확진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10만 명? 뭐 시청자분들도 없으면 아시고 친구 그쵸, 없다는 맞죠, 이겁니다. 다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사실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자가격리 하는데 아무 물품도 주지 않아요. 정부에서조차. 네, 자, 맞습니다. 코로나에 원래 걸렸을 때는 지원금도 줬습니다. 지원금도 안 줍니다, 결론은.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왜 위드 코로나를 봐야 돼? 이제 따라갈 거니까. 한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미국은 시작을 했고 유럽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딱 위드 코로나 시작이면은 가장 먼저 시청자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고 싶. 맞습니다. 여행이죠. 자, 여행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를 일단 벗어야 되니까 화장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네. 자, 시나리오 굉장히 예상을 잘 하시는데 이제. 네, 여자분들께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가지고 왔어요. 아, 이렇게. 자, 첫 번째 화장품부터 해서 마지막은 숙박인데 오. 자, 앵커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순서 화장품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었을 때 여성분들은 사실은 뭐 화장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그럼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을 했었을 때는 보통 뭐 눈 쪽이나 아니면 여기 맞습니다. 입술 쪽은 안 하시죠? 그렇죠. 마스크 하면. 눈만 하죠. 그렇죠. 보통 눈만 하시더라고요. 눈썹만.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마스크 네. 해제할 거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입술까지 해야겠네요. 입술까지 화장을 다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품 관련주가 먼저 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 자, 어떤 기업이 있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결론은 주가는 실적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년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보면요. 4조 8천억 원 정도 보고 9.7% 증가했고요. 자, 영업이익 또한 3,400억 정도로 보고 140% 이상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힌트에서 어떤 기업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설화수에 대해서 매출이 50% 이상 증가가 했다는 건데 50% 증가면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향후적으로도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자, 펀더멘탈 괜찮고요. 재무제표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보다 수급이 있다. 그다음에 재료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15만 원 부근에서 쌍바닥 지지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7만 원인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했죠. 이 부근은 어디다? 바로 61일평을 돌파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차는 이제 19만 원 부근까지 있지만 현재 19만 원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기준에서는 122평 마찬가지로 저항을 돌파하면서 종가 안착을 했고요. 자, 차트도 괜찮아, 재료도 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수급이 붙어야겠죠. 제가 아까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여줬다고 그렇군요. 말씀드렸는데, 자, 네.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바로 기관이 며칠 동안 순매수를 했냐라고 보시면 와. 12거래일 동안 네. 매수를 했다. 음. 자, 시청자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관은 저희 개인들과 다르게 이 금액 자체가 상상 초월할 정도입니다. 각 팀마다 배정을 해요. 뭐 잘하는 팀은 뭐 이만큼을 주고 뭐 잘 못하는 이만큼 줍니다. 결론 이걸로 해서 수익을 신원을 하는데, 자, 기관이 12거래일 동안 샀다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리오프닝 관련주라서? 아닙니다.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하필 이 기업일까요? 자, 이 기업 알고 싶다면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제가 이제 어떠한 기업인지 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겁니다. 결론은 화장품에서 이제 주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면 왜 주류냐. 현재는 바로 야 해외여행 바로 가, 바로 여행 가, 이게 아니고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단계별은 어떤 거냐. 바로 거리 두기랑 영업 제한 폐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9시에서 이제 10시로 바뀌었죠. 네. 10시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당장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뭐 24시간 풀이야, 너네 마음대로 해, 이제 마스크도 해제했어. 자, 이놈 어떻게 될까요? 깍! 난리 나겠죠. 이제 네. 아침까지 이제 뭐 달리겠죠. 네. 열심히 달릴 것 같은데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주류값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걸로 이 기대감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파도 1차 파동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 소주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는 뭐 소주 한 병에 이제 한 6,000원에 네, 사먹는 시대가 그렇다고 왔는데,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소주값도 인상이 됐어요. 이 두 가지의 재료만 사실 보더라도요, 상승 모멘텀 충분합니다. 재무제표 안 봐도요, 사실은 이미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펀더멘탈 좋고요, 재료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결론은요, 수급이에요. 어쨌든 메이저들이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거지, 개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주가의 상승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차트를 보시면요, 주류 관련주입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는 거예요, 지금. 자, 3만 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았었고요. 자, 3만 원 밑으로는 이제 과매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사실은 3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는 아니고 아마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 1차 저항인 33,000원 부근을 돌파한 척 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 33,000원 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 이동 평균선과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다. 바로 122평, 녹색은 61일평 모두 돌파 안착을 해버렸다. 이 말은 즉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캔들 자체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실적도 붙어야 되고 수급도 붙어야 돼요. 이미 붙어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왔고요. 자,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저항을 맞을 수가 있겠죠. 바로 37,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 자리와 매도 포인트를 잡고 싶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아무래도 저와 함께 한다면 충분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빠르게 두 종목이 지나가는데 네. 종목 이름이 안 나왔네요. 종목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개를 다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하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종목까지 다 브리핑 해드릴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벌써 두 종목이 지나가는데 저도 종목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신다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위너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정답 받아가시고 매수 타점, 타이밍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종목일까요, 이제?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뭐 거리 두기도 이제 풀릴 거고 이제 영업 제한도 폐지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노래방도 이제 아무래도 코인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네. 노래방도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은. 힘들죠. 특히 코인 노래방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차리면서 이게 이제 좀 돈이 될 거야라고 해서 맞습니다. 했는데 많은 피해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했는데 피해 금액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그 TJ 미디어가 네. 사실은 태진이잖아요. 네. 노래방 하면 뭐 금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태진. 자,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럼 사도 되나라는 시청자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네요. 사지 마세요. 네, 어? 많이 올랐나요?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은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마시고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 뭐 전문가님 잠깐 밖에서 좀 들렸는데 저도 인터파크로 사실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네. 인터파크도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은 아니라는 게 팩트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인터파크 좋죠. 다 좋아요. 하지만 제 히든 종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 여행 관련주 해서 인터파크일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일단은 민호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은 인터파크가 아니라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J 미디어도 아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주류 관련주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네. 기존에 이제 차트 그 33,000원 부분을 돌파했었던. 자, 보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메이저 개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죠. 그렇네요. 자, 외인과 기관은 어떻죠?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반대로 가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훨씬 더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주류 관련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습니다. 네. 재료는 똑같고 뭐 주류값 인상, 영업 제한 폐지, 실적 매출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죠. 어차피 재료는 똑같은데 기술적 분석과 수급의 현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차트를 먼저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하방 추세를 보고 있었어요. 채널을 그리면서 고점이 낮아졌고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 고점이 다시 재차 높아지면서 3,195원, 3,200원 부근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3,200원을 이제 돌파할 거다. 지금 이거 보시고 차트만 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아시는 시청자분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3,200원을 거죠? 돌파를 해야 돼요. 3,200원을 돌파해야지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있구나,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라고 보셔야지 이 차트 나왔는데 들어가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료도 좋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리도 이제 바닥 다지면서 괜찮아지고 있어. 그리고 네. 중요한 게 뭐다? 수급이다. 자, 결론적으로는 외인이 연속 5거래일 동안 매집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은 뭐다? 투자자죠. 개인도 투자자지만 결론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 주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요. 주류 두 종목 다 끝났나요? 주류까지 다 해서 세 네. 가지 종목 봤고요. 네. 이제 두 종목이 남아 있는데 네. 바로 여행 관련주죠. 그렇군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야, 해외여행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주식에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거죠. 여행 관련주. 자, 위드 코로나 실적, 매출 증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앵커님 여행 갈 거야. 저도 여행 가고 싶습니다. 네, 여행 가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거 수급이죠. 네. 자, 메이저가 현재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보시면 돼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이겁니다. 자, 이제 유럽은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작이에요. 작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작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 보세요. 위중증 환자가 거의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상 감기다.
확진자는 늘지만 이제는 자가 면역이 생기면서 이제는 앞으로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자에 좀 본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여행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앵커님? 네, 알죠. 알고 있죠. 사이판, 뭐 하와이, 뭐 몇몇 국가 갈 수 있죠. 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마 마스크 해제를 유일하게 안 했어요. 미국 전역은 다 했는데 하와이만 유일하게 안 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자, 보니까 이제 그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이랑 이제 필리핀,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해외여행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국을 하고 나서 뭐 호텔에서 뭐 7일에서 14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하고 네. 이것도 음성이 나오고 괜찮으면 이제 여행을 이제 자유여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 격리 기간이 없어졌다. 격리 기간은 없어요. 뭐만 네. 있다? 자, 제가 만약에 지금 태국을 갔습니다. 네. 그럼 태국을 가면은 이제 호텔 일단 바로 격리돼요. 그렇죠. 격리는 됩니다. 네. 자, 근데 바로 이제 진단 키트를 뽑아서 음성 판정이 나온다. 자유여행. 이야. 바로 지금 너무 이런 가고 상황이에요. 싶은데. 네. 굉장히 좋죠. 네. 자, 그럼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안 하셔도 돼요. 격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음성. 네. 나는 이제 음성에 대한 이제 확진. 확인서만 있으면. 확인서만 있으면은 네. 제가 영문으로 된 것만 들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 패스입니다. 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꿀팁이네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 관련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도 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결혼하면은 아무래도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를 원하죠. 해외를 먼저 우선시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초창기 2020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여행사를 끼고 아무래도 그 신혼여행지를. 신혼여행을 했었는데 네. 여행사가 많은 파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기업 여행사인데 여행사군요. 재무제표 당연히 안 좋아요. 하지만 수많은 여행사가 파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이제는 진짜 폭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많죠. 기업 많죠. 하지만 왜 이 기업이냐. 재료는 여행사 다 똑같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차트만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2만 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만 5천 원 부근에서 오늘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만 5천 원 부근을 뚫게 된다면 재차 3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것도 지금 그러면 나 이 차트 하는데 들어가도 돼? 아닙니다. 저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도 타점 잡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얼마만큼의 지금 기간이 매집을 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집을 보면 한 15거래일 정도 기간이 매집을 했네요. 자, 기간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네. 바보 아닙니다. 왜 15거래일 동안 그 수많은 여행사 기업 중에서 왜 이 기업만 유일하게 15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을까요? 재무는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15거래일 동안 매수했다는 거. 자, 이 기업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 종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멘텀 똑같아요. 이거 다 아시죠? 그냥 다 패스할게요. 이거 하나만 보세요. 모멘텀 뭐 재료 다 살아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이 됐다. 4년 만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났고 그 다음에 힌트가 너무 좋죠? 국내 1위 항공사입니다. 다 아시죠? 어딘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히든 종목인데. 네. 자, 다 아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자, 이겁니다. 자,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수요 예측은 당연한 거고요. 네. 이겁니다. 결국은 이 항공사가 코로나 이전에 계속 적자였다가 4년 만에 단기 순이익 흑자가 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나오면서 결국에는 화물 사업에 의해서 이제 최대 영업 이익을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인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보시면요. 2등 항공사 인수시 매출 증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파동은 당연히 상승 파동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예측되는 건데 이겁니다. 1등 항공사가 2등 항공사를 만약에 지금 거의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재료지만 그렇죠.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뭐 100% 하긴 하겠지만 확정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근데 저희가 인수를 했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자, 1등이 2등을 인수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둘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에요. 그렇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다면 항공권이 자, 이 둘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하던 항공권이 15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 5번째 중요하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얼만큼일까요? 자, 네. 여기도 이제 차트를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바닥 만들었고요. 네. 지금 31,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거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진입해야 돼? 아니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정확한 맥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외인이 얼마만큼 지금 매수를 보였냐라고 한다면 약 거의 한 10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가 들어갔죠. 자, 수많은 뭐 한국 기업 뭐 많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이만큼 기관이 한 달 동안의 순매수의 방향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 제가 오늘 히든 종목 5가지를 가져왔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방송이 끝나면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아시는 기업이더라도 제가 정확한 맥점을 잡아서 수익을 실현하면 실현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팜스토리 단타. 팜스토리 뭐야? 30% 뭐지? 네. 앵커님 아시죠? 전문가님이 지지난주에 나오셔서 팜스토리를 이야기하셔서 저도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수익을 냈어요. 맞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게 지난주 방송에서 맞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매매를 예상하면서 네. 곡물, 가스, 유가 아니다. 이제는 곡물로 옮겨 탈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곡물 관련주 중에서 왜 팜스토리가 대장이냐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고 실제로는 30% 이상 최고 수익이 났다. 상한가 한 번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팜스토리는 그리고 나서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식량난이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팜스토리를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팜스토리 정보는 뭐 이전에 비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회사가 러시아에서 농장 사업하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하나로 그냥 대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분들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죠. 이렇게 많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2월달 수익이 200%가 넘어갔어요. 200%가 넘어갔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시나리오 매매와 그냥 앞으로 갈 테마나 앞으로 갈 섹터 이 중에 어떤 게 대장인지를 알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히든 종목 5가지 종목 모두 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세요. 들어올 시간이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은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어서 시청자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매매하고 그냥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존버를 한다. 버티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은 시장에 따라서 더 급격하게 손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종목 스위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와 함께 같이 헤쳐나간다면 충분하게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 탓만 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저와 함께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